교통의 발달이 공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고속도로가 계속 뚫리거나 산 쪽에 보면 터널을 많이 뚫어서 지금 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볼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빠르게 발전은 했지만, 자 봅시다. 20세기 초에는 철도가 등장한다. 우리 증기기관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 증기기관 열차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 우리나라는 1960년도 후반이니까 경부고속 국도의 건설이죠. 사실 이때 건설이 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이 공사 현장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사 시설도 열악했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해놓은 우리의 선배들이 해놓은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겠죠. 자, 인프라 구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나라 서울, 부산, 대구에 지하철이 개통되었다. 1970년대 이후니까 70년대 아주 초반이죠. 극초반부터 지하철이 1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대도시 교통난의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아직까지 여기 진주나 창원 일대, 경상남도 서남부 일대 쪽은 지하철이 없죠. 김해 이제 김해나 양산 지역의 일부 부산에서부터 뻗어나온 지하철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도시 중심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경부나 호남 고속철도, 우리 KTX라고 하는 이런 것들, 지금은 SRT 이렇게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근과 통합권이 확대되어서, 자,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확장되어 나간다. 그리고 최대 통근권까지의 거리가 그 대도시의 권역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 지금 창원에서부터 남해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최대 통근 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또 이어가면 우리가 교통에 따라서 다시 다른 지역에 집중되는 공간의 재조직이 이루어진다. 또다시 교통의 개편에 따라서 이 지역이 훨씬 더 크게 발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무점포 상점의 증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택배 시스템이라고 하는 무점포의 증가는 물류단지라든가 복합화물터미널, 우리가 저기 경기도의 의왕에 가거나 아니면 중간기지들 이런 데 가면 택배의 승하차 대량의 기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화물의 중간 시스템, 중간에 터미널들에서 각각의 지역으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자 밑에 보면 본사는 대도시고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은 지방에 위치한다. 지금 우리가 기아자동차라든가 현대자동차의 공장지대는 지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서울에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된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재를 구하기 위해선 도심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장으로 하는 것들은 설명 다 했죠. 도심이나 부도심의 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기에 어렵다. 그래서 공장은 이심 현상, 도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 그래서 이거를 공간적 분업화라고 합니다. 이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도 점점 더 교통통신의 발달, 교통만이 아니고 이제는 통신의 발달에 따라 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통합사회 때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자연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의 인구 분포의 영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구가 분포를 하려면 기후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통 중위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면 북반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반구.
지형적으로는 우리가 그 통합사회 때 하천 지형, 그 평야 지형, 그 다음에 해안 지형, 물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질의 비옥한 비옥토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뭐 라테라이트 토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많이 물어봤죠. 1학년 때. 문화는 어땠으면 좋겠니? 문화시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어땠으면 좋겠니? 대도시에 있는 교육의 여건을 받고 싶어요. 직업이 다양함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인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산업은 일자리가 있어야겠지. 많은 산업의 옆에 일자리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집가가 높고 살기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가진 곳이 인구가 밀집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가 보죠. 우리나라는 어떠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 지역은 역시나 나옵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경지 비율이 높은 남서부 평야 일대에 많았다. 왜? 이때는 1차 농업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희박 지역은 산지가 많은 북동부 강원도겠죠. 강원도. 이 지역이 많았던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인구 밀집 지역은 보면 뭡니까? 2, 3차 산업의 발달한 지역, 현재 그리고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이 가장 많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강원도 지역은 희박 지역이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우리나라에는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동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거를 이촌향도라고 배웠습니다. 이촌향도 현상이 지극히 나타난다. 자, 그래서 대부분 도시로 떠납니다. 뭐를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왜? 1차 산업의 소비 비중, 그러니까 생산 비중이 도시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도시로 이동합니다. 왜? 돈 벌러 갑니다. 자, 1990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한 한편 대도시의 교회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난다. 자, 도시로 이동했던 인구가 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오염되고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교통체증, 주택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도시 밖으로 뻗어나가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든가 교회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은 지금 가파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수도권 중심으로 2천만 명 더 많은 인구가 몰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이동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밖으로 이동했는데 광복이 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이동했던 인구가 농촌 지역에서 아직까지 농업사회에서 이동하는 인구까지를 하다 보니까 대도시 서울이나 남동 임해 지역에 몰리게 되었고 그 몰렸던 인구들은 다시 주변의 도시들로 숲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화는 우리나라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한국지리 시간에 인구 이동에 대한 부분까지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지도들입니다. 지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 1940년 볼까요? 어디 지역이 많습니까? 평야 지역, 남부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가 많습니까?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 여기 대구광역시라든가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광역시별의 인구들이 많이 분포한다. 또다시 어디가 없습니까? 실제로 보면 강원도 일대와 소백산맥, 태백산맥이 있는 이 일대는 인구 희박 지역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이 한국지리니까 지도와 도표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다. 1980년에는 나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우리 가장 부탁합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주세요. 이촌양도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화 현상으로 빠져나갑니다. 서울에서 인구가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어디 또 부산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 옆에 양산, 김해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대구 근처에서도 경산 지역, 구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나 도표를 통해서 이해하고 이거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2강을 마치겠습니다.